우리가 명리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접하는 것이 천간의 기운을 접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천간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하늘에 있는 태양과 그리고 같이 태양의 궤도를 돌고 있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이제 지구의 위성인 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같이 황도 12궁이라고 하는 태양의 궤도를 돌면서 그 기운들이 이제 지구에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미치는 영향을 문자화한 것을, 문자화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문자화한 그 기운을 우리가 10가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5가지 기운을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5가지 기운을 음양으로 나누어서 10개의 기운으로 우리가 이렇게 탄생을 시킨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기운을 인간이 탄생시킨 게 아니라 그 기운을 인간이 이렇게 문자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제 천간이라고 하는 건 사주에 천간에 이렇게 드러나 있고, 이 드러나 있는 기운뿐만 아니라 지지에 보면은 지장간이라고 하는 곳에는 또 이 천간의 기운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잠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이러한 기운을 읽어야 되는데, 기운을 읽는 것이 이렇게 처음에는 초급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먼저 물상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십천간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래 십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지만 그 기운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 좋게 이제 기운이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물상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함으로 해서 이해를 좀 이렇게 돕고자 하는, 그렇죠? 초보자들이 처음 대하는 이 명리학의 난해함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물상론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다 배운 이후에 중급자 과정에 가서는 다시 이 모든 물상화된 것들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간목이면 간목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상론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지, 그 간목을 그냥 물상론적으로 간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중급자 이상에서는 발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또 기운을 읽는 방법을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간목이는 간목, 우리가 물상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십천간은 먼저 이렇게 만물의 생장에 이렇게 기반이 되는, 토대가 되는 무토를 기준으로 하거나 만물의 성장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병화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타오행들과의 관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무토를 기준한다면은 이제 흙에 수가 스며들어서 이렇게 만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기반이 이제 마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반이 마련된 그곳에서 화를 만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성장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토에 수가 배합이 되어서 토에 수가 배합이 되어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낳게 하고 시작하게 하는 기반과 환경이 되어주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화를 만나게 되면은 발전하는 환경,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시작하는 환경과 발전하는 환경의 차이는 토를 기준으로 해서 수가 배합이 되면은 시작하는 환경, 이렇게 태어나는 환경, 화가 이렇게 토에 배합이 되면은 이렇게 성장하는 환경, 발전하는 환경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 토에서 태어나는 것들이 목이 태어나고 금이 태어나는데, 목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일이 생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할 일이 생겼다라는 의미고, 금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우월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월함을 이렇게 우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보게 되면은 할 일이 생기고, 그 할 일을 열심히 한 결과가 금이 되는 거죠. 목을 봤으니까 할 일이 생긴 거고, 금을 봤으니까 목에서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금에서는 한 일에 대한 우월성을 경쟁에서 이제 나타내는 어떤 그러한 절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은 준비와 같고 초기 단계와 같고, 금은 이렇게 결과와 같다, 가치와 같다, 일을 한 거에 대한 가치와 같다. 그래서 이제 금과 목을 또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나무가 처음에는 이제 꽃도 되고 이렇게 열매도 되고 그죠? 이렇게 되지만은 계절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죠. 그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상생상극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상생상극이 마치 우리 인간들이 노력으로다가 목을 정하고 화를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만물의 모습들 그 자체가 상생상극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목이 이를테면 경금을 만났다. 그러면은 간목이 열매가 된 거예요. 경금을 만나서, 그죠? 이제 경금을 만났다는 얘기는 간목을 심었다는 말이기도 하죠. 간목을 심었으니까, 즉 쉬운 말로 봄에 벽실을 뿌려서 모를 심었으니까 경금이라는 벼가, 그죠? 벼를 이제 채취할 때가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간목의 경금이었다는 것은 긍긍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간목으로 시작한 것이 경금으로 결실을 거둘 때가 왔구나, 추수를 할 때가 왔구나, 이런 방법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마인드가 이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명리학은 이렇게 시작 자체가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나중에 이제 중급자가 돼가지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오행에 대한 용도에 대한 용도에 관한 어떤 단계적인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물상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접근을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그게 계절에 따라서 변화되는 모습을 어떻게 변화가 될까를 이제 이해를 하고 나서, 그거는 또 나중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좀 더 발전된 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화극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간과하고는 아무리 진도를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는데, 가령 이제 간목에게 경금이 왔다. 그러면 가을 기운이 온 거예요. 가을 기운이 왔으니까 이제는 변화해라. 네가 결실을 거둬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이런 의미세요. 그래서 내 모양이, 간목이 내 모양이 변화가 되어서 다른 것으로 이제 모양이 바뀌어진 모습이 경금인 거예요. 그런데 긍긍목이 되어서 목이 부러지고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인식이에요.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지, 변화가 되면, 상생이 되면 좋고 나쁘고, 상극이 되면 좋고 나쁘고, 이걸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생상극은 변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되어가는 모습은
우리 인간이 하는 노력이 아니고 자연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변화되어가는 자연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해야 할 우리가 노력으로 구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극복해야 할 일들이 이제 우리가 생화극제라고 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이 상생상극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지금은 뭐를 해야 되겠다, 뭐를 해야 될 때다, 뭐 이러한 것들을 때와 할 일을, 그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간을 넘어가는데 이렇게 물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는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한 거라고 얘기를 또 드리는데, 이걸로 끝나면은 안 돼요. 이걸로 끝나면은 그냥 교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양밖에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궁리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는 계절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계절이 들어있는데 그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는 걸 가지고 상생상극이라고 한다. 이 상생상극이, 그렇죠? 이렇게 모양도 바꾸고 변화시키고 일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상생되면 좋고 상극되면 나쁘고 이러한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이 계속 수생목만 계속해서 봄만 연속으로 이렇게 봄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나무는 당연히 땅에서 올라왔으면, 그렇죠? 올라왔으면 당연히 자라야 되고, 자라서 가지가 이렇게 찢어져야죠. 가지가 분열이 되어서 가지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또 잎이 나야 되고 꽃이 피어야 되고, 꽃이 피었으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열매를 또 맺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순차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모습이 상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열매를 이렇게 딸 때가 됐다, 수확을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쟁을 할 때가 되었다. 나가서 우리가 누구와 이렇게 검증을 받아야 될 때가 되었다.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사회에 동참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러한 때를 나타내는 것이 상생상극이라는 거죠. 천간 10개를 이제 공부를 할 때 또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간목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간목을 생각할 게 아니라 몇 월 달에 간목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봄에 태어난 간목, 그리고 여름의 간목이 다르죠. 그렇죠? 간목 그러면은 옆으로 막 이렇게 퍼져 있는 간목, 그렇죠? 막 위로 올라가는 간목, 그리고 막 열매가 열려 있는 간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가면서 봄의 간목의 모습은 어떻고 여름의 간목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하는 거를 막 상상을 하고 궁리를 이제 해봐야 돼요. 겨울에 있는 간목은 겨울에는 목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렇죠? 뿌리의 기운이 들어가 있어요. 남아 있어요. 마치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그 집에는 부모가 안 계시지만은 족보 속에나 그 자식들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부모의 흔적이 남아있듯이, 그렇죠? 이렇게 겨울에 나무는 남아있는 모양이 이렇게 뿌리에 모든 기운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간목을 먼저 할 거예요. 간목부터 이렇게 해서 그 간목의 성질이 어떻고, 그렇죠? 그리고 그 간목이 살아가는 어떤 그 환경은 또 어떤 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간목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의 성질은 먼저 오르는 기운이 있어요. 먼저 간목은 먼저
오른다라고 하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간목의 기운,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오른다, 오르고자 한다, 위로 상승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운을, 이러한 생각을 간목은 하고 있다. 그리고 오르는데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퍼져서 올라야죠. 퍼져가면서 올라야 되는데, 위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간목이 퍼지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퍼지다가 있어요. 퍼지다. 옆으로 이제 이렇게 퍼지는 거죠. 그러면 이 퍼지는 모습이 하늘에서 본 모습이고, 땅에서 본 모습은 어떨까요? 땅에서는 이거를 덮는다라고 생각해요. 덮는 모습이죠. 땅에서는 실제로 나무들이 이렇게 커서 땅을 덮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덮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덮는다. 그러면 오른다, 퍼진다, 덮는다. 그러면 퍼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늘에서 높은 데서 바라다본 간목의 모습, 밑에서 바라다 보니까 덮는다라고 하는 것이 간목의 모습. 그러니까 오르다, 퍼지다. 오르면서 퍼지다. 그렇죠? 오르면서 덮다. 덮으면서 오르다. 덮으면서 퍼지다. 순서가 뭐 이렇게 오르면서 퍼지느냐, 그죠? 덮으면서, 덮는다는 건 뭐예요? 땅을 덮는 거죠. 퍼지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막 퍼지는 거죠. 퍼지는 거죠. 하늘에서 보니까 퍼지는 모습, 땅에서 보니까 덮는 모습이더라. 이게 이제 간목의 기본적인 이렇게 성격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목이 땅을 덮지 않게 해야 돼요. 왜 덮지 않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덮으면은 이 부분의 톤은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토가 약해진다 그래요. 태양의 열을 이렇게 받지를 못하죠. 즉 말해서 화생토라고 하는 태양 에너지를 토가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토가 약해져요.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금으로다가, 그렇죠? 금으로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을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요. 가지치기를 해서 여기를 이제 땅이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금극목이라고 그러죠. 금극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토생금을 받은, 그죠? 토생금을 받은 금이, 토생금을 받은 이 금이 목을 이렇게 절취를 해야 돼요. 절취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토생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 토에서 나온 열매라고 생각해요. 토에서 나온 열매라, 토가 생을해서 토에서 나온 열매가 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토에서 나무가 나왔죠. 토에서 나무가 나왔고, 토에서 이렇게 하늘을 덮었고, 토에서 이제 이렇게 땅을 덮었어요. 땅을 덮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화생토를 받는다는 것은 이 땅이 이제 윤택해지는 거죠. 땅이 윤택해져. 아까 토에다가 화의 기운이 오면은 성장하는 환경이라고 했었죠. 발전하는 환경이라고 했으니까, 이 목이 발전을 해서 금이라고 하는 열매를 이제 맺게 돼요. 그러면 이 금이 금극목을 한다는 의미는, 금이 목을 절취를 한다는 얘기는 금이 열매가 살기 위해서 목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그 열매에 집중이 되니까 목이라고 하는 가지에는 이제 이 가지는 기운이 빠지고 이제 죽게 되겠죠. 요렇게 이제 할 것이냐, 그렇죠? 요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이 열매가 있기 위해서 목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은 연장인 쇠가 있죠. 쇠라고 하는 이 금으로다가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토를 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냐, 토를 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금공목에 이제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어요. 이 쇠라고 하는 연장으로 나무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살릴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토생금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나무에서 열매가 태어났는데, 그 말은 아니, 땅에서 열매가 태어났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무가 땅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나무가 태어나서 열린 열매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다가 목을 절취한다는 얘기는 금인 열매를 성숙하게 익게 하기 위해서 가진 나무를 말리게 하느냐, 말리는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연장인 쇠로다가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나무가 더 잘 자라게, 열매가 더 잘 열리게 하는 행위를 이걸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절취가 아니라 이렇게 절취라는 의미보다는 금이 있기 위해서 목을 죽이느냐, 아니면 쇠로다가 금을 절취를 하느냐, 자르느냐라는 의미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물상론적으로 봤을 때 목이 이렇게 이러한 성질인데, 이 성질에 대응하는, 목이 막 오르고 막 커지고 막 거품으로 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토에 대한 대응 능력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가을이 와서, 그렇죠? 가을이 왔다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을 이제 택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택하지만 아직까지 봄이다 그러면, 여름이다 그러면 아직은 목이 더 커야 되고 꽃이 더 피어야 되고 열매가 더 열려야 되니까 이 쇠라는 연장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나무가 더 잘 크게 만들어야죠. 그렇지만 가을이다 그러면은 이 열매를 있게 하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말려야죠.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극목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간목은 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집안에서 봤을 때는 장남이라는 의미 있어요. 장남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 집 가업을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이제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국가에서는 이제 세자, 국본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 이제 동량이라는 거죠. 이제 큰 제목에 이제 비유를 하는데, 이제 곱게 올라가는 기운, 그렇죠? 곱게 올라가는 어떤 기상을 이 간목에다가 부여를 한 거죠. 그런 이제 이 간목은, 이 목은 올라가는 기운이라고 하는, 그죠? 자신의 의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막 전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채적으로, 그렇죠? 채적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이 아닌 만약에 이 목이라고 하는 이 채가 막 오르는 성질이라는 거는 뭐냐면 막 전진하는 성격, 그렇죠? 목표를 저기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자 하는 어떤 성격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거는, 간목 일간이든지 이렇게 간목이 있는 사람의 성격은 이렇게 올라가고 커지고 덮으려고 하는 기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목표가 된다.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자 하는 이제 성품이 있다. 오르다라고 하는 거는 막 오르는 것이니까 지위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죠. 퍼지다라고 하는 거는 막 퍼지는 거니까 뭐예요? 막 퍼지는 거니까 늘 막 이렇게 퍼지니까 이거는 부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막 내가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사회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회성을 나타내는 거고,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이제 이렇게 직덩굴이나 이렇게 땅콩이나 수박 나무 있죠? 이렇게 막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부를 추구하고자 하는 정신, 사회성을 추구하는 정신, 명예를 추구하는 정신, 이렇게 이제 보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가진 사람도 있고, 한 가지, 두 가지만 가진 사람도 있고, 한 가지만 가진 사람도 있고, 이러한 것들은 가졌지만 하나도 성취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취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목의 이제 성품은, 만약에 이제 이런 이제 오르고 퍼지고 덮는 이제 성질을 가지고 열심히 전진을 하다가 보면은 장애가 발생을 할 때가 있죠.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감목은 그 장애를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렇죠? 돌아가려고 하는 특성을 지녔어요. 그러니까 목은 이렇게 휘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 오르다이지만은 오르다라고 하는 목표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방법, 그 과정이 변화할 수가 있다. 똑바로 올라가는 지름길도 있지만 가운데 어떤 걸림돌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휘어가는 방법도 있다. 이게 이제 목이 걸림돌이 생겼다고 해서 저 목표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방법이, 과정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내가 목표에 도달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발상도 들어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전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감목이 들어있고, 이렇게 원래는 곱게 그 지름길로 바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곡직이라고 했었잖아요. 바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장애가 발생을 하면은 돌아서라도 간다. 그러나 목표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감목은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면은 이렇게 환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계절이 달라지면 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목표라고 하는 의지는 내가 어디까지 가서 뭐를 성취해야 되겠다는 그 목표라고 하는 의지는 변하지 않지만, 그렇죠? 행동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은 변할 수가 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편법을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요? 타협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의지가 변한 건 아니다. 의지는 있지만 방법은 다르게 하니까 행위는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똑같은 감목이라고 해서 똑같은 모양이 있나요? 다 다르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같지만, 오르고자 하고 퍼지고자 하고 덮고자 하는 목적은 같지만 방법은 각기 다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행위들은 이제 다 각자 수와, 그렇죠? 화, 그리고 이제 이 목의 움직임이 수와 화, 그리고 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의 행위가 각기 이제 다르게 나타나고, 이것들이 이제 수화의 이렇게 중화와 토의 어떤 그 기반과 이제 금이라고 하는 어떤 그 환경, 외부 환경과 결질, 이런 것들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거 목의 행동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감목을 우리가 감명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행동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목표와 그 사람이 행하는 방법이 다르다. 각기 다르다. 목표는 저쪽에 A에 있으면서 행동은 A와 전혀 다른, 그렇죠? 방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목표가 임금인데, 임금이 되기 위해서 자기는 하인 노릇도 불사하는 게 감목이라는 거예요. 그게 임금이 되기 위한, 목표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면은 하인 노릇도
자기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간목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간목이 이렇게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조건이 이제 있어야죠.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토와 수가 이렇게 섞여 있어야 돼요. 토와 수가 섞여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옥토라고 하는데 병화를 만나서 그렇죠? 병화를 만나서 목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발생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목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옥토와 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간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토와 수가 섞여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옥토다라고 얘기를 하죠. 옥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옥토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토와 화가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발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간목이 나고 자라고 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간목은 토로서 장소를 삼고, 그렇죠? 토로서 장소를 삼고, 수로서 정신을 삼고, 그렇죠? 화로서 인도를 받아서, 그렇죠?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토로서 기반을 삼고, 수로서 정신을 삼고, 화로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화는 결국은 뭐예요? 병화의 역할이 이렇게 이제 수에도 이제 이렇게 수와 병화와 이렇게 수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되겠죠. 수라고 하는 낳게 하는, 그렇죠? 간목을 낳게 하는 기운과, 그렇죠? 화라고 하는 간목이 자라게 하는 역할인데, 이 속에는 병화의 역할이 최고로 들어있어요. 그 논리는 내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간목을 보면은 요 세 가지가 충족이 되었는가를 이제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간목이 어떤 가을과 또 겨울도 견뎌야 되니까 이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가을과 겨울에는 또 이렇게 병화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죠? 또 수를 통해서 또 뿌리를 견고하게 해주고, 그렇죠? 또 토로다가 이렇게 보온을 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가을이나 겨울에도 수화와 토가 나무를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춘하절에는 나무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추동절에는 다시 이제 이렇게 목이 죽지 않게, 그렇죠? 따뜻하게 해주고 뿌리를 견고하게 해주고 또 보온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수화 토의 역할이다. 그러면 이렇게 수는 이렇게 토와 배합이 되어서 옥토에서 목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시작을 한다는 의미고 탄생을 한다는 의미다. 그렇죠? 그래서 시작과 낳다라는 경우예요. 낳는다, 출생한다, 시작한다, 기획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목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토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수는 그렇게 낳게 하고 시작하게 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되려면, 낳게 하고 시작하게 하는 환경이 되려면 토의 수가 배합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화에 의해 가지고 성장을 하는데, 목이 성장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수가 너무 많거나 화가 너무 많거나, 그렇죠? 혹은 화가 너무 적거나 이렇게 수가 너무 적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간목에게는 어떻게 돼요? 걸림돌이 되고요. 이렇게 수가 너무 많으면은 지식은 지식인데 이렇게 자칫하면 쓸데없는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토가 없으면은 기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었죠. 목이 자랄 수 있는 기반이 비었죠. 그렇게 되면 수는 있지만 토가 없다. 그럼 수는 항상 지식에 들어가요. 수는 지식과 지혜가 되는데 토가 없다. 그러면 이 지식과 지혜는 쓸모없는, 그렇죠?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토라고 하는 거는 기반이니까, 기반이라는 것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환경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냥 이게 기반이다라고 할 때, 이 기반은 환경, 이 시대 정신이 들어있어요. 시대가 들어있어요. 이 시대니까 뭐예요? 유행이 들어있는 거죠. 즉, 쓸 수 있는, 이 시대에, 이 환경에 쓸 수 있는 지식이냐, 쓸 수 없는 지식이냐, 토가 없으니 쓸모없는 지식이 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는 일단은 이렇게 직업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활용이 안 되는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가 없으면 나는 수가 있어도 저거는 진로적성으로는 이렇게 쓰지 못하는 지식이 되고, 토가 없으니 시대 정신에 맞지 않으니까 이제 이 시대에 쓸데없는 지식, 불필요한 지식, 비실용적인 지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화가 너무 많다는 의미, 화가 또 너무 적다는 의미, 그렇죠? 저 화가 이제 또 이렇게 목이 자라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화가 너무 작다라는 의미는 토가 너무 많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토가 너무 많다는 의미는 토가 개수가 여러 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토가 높아서, 그렇죠? 토가 이렇게 높아서, 산이 높아서 해가 여기에 떴어요. 해가 여기에 떴으니 나는 산 아래 여기에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간에서 나는 자라는 사람이다. 그렇죠? 토가 높아서 해를 가렸으니, 화를 가렸으니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차라리 없었다면 그러한 마음이라도 먹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가고 싶은데 갈 수 없고, 하고 싶은데 할 수 없고,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으니 우울증이나 자기 비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관, 우울증 이런 것들은 토가 높아서 이런 데서 이제 원인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간목에게 필요한 화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태양을 그렸지만 이 병화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화가 종류가 정화가 있고 병화가 있는데 병화가 필요한 화죠. 병화가 목을 자라게 하는, 키우게 하는 화인 거예요. 만약에 사주에 수가 너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가 너무 왕하다라고 하면은 화가 온난한 화여야 되는데 온난하지 못하고 추운 화로 바뀌는 거죠. 춥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역으로 수가 많다는 얘기는 물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차가운 기운으로 둘러싸였다라는 의미가 되죠. 혹은 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는 안개와 구름이 자욱하게 끼어서 태양을 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나무가
감목이라는 나무가 이렇게 자연의 혜택을, 환경의 혜택을 이렇게 받지 못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남자가 앞에 와서 떠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안 가요. 그렇죠? 병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따뜻하고 온나는 화를 의미를 하는 건데, 그 이제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온난하게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추워지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감목한테 추운 화라고 하는 거는 수가 많은 것과, 그렇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야밤에 이렇게 뜬 병화가 있어요. 야밤에 무슨 해가 뜨냐고요? 시간이 밤이면은 병화는 추워요. 그렇죠? 병화가 있으면은 목은 잘 자라는데 야밤이면은 추우니까, 그렇죠? 마음만 간절하고 행동이 안 나온다 하는 걸 아시겠어요? 어두운 야밤의 병화가 뭐죠? 병술시, 병자시, 그렇죠? 이 야밤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어두운 밤에 뜬 태양은 이렇게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렇게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는 있지만 뒤따라 이렇게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밤이니까 겨울에 밤만 춥죠. 따뜻한 온난한 병화는 대지를 따뜻하게 온난하게 해줘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춥잖아요. 근데 사주에 병화는 있죠. 병화는 있는데 춥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에게는 수화가 용이죠. 수화가 용이고 토라고 하는 거는 그 수화를 조절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토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수를 가두어서 목을 키우고 화의 온도를 조절해서 태양열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는 게 토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라고 하는 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밤낮을 만들어주죠.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항상 태양은 그 자리에 있지만 지구가, 그렇죠? 자전을 하는 게 뭐예요? 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떴다 졌다 하는 거는 이제 토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이제 한다는 의미가 이제 거기에 들어있어요. 간목한테 토라고 하는 거는 정착을 한다는 이제 의미를 말하고요. 정착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를 말하는 거고, 화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정도를 말하고, 수는 지식의 정도를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다르죠? 화가 왜 지혜고 수는 왜 지식이냐?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뭐냐? 공부를 하시면서 아시게 되겠지만, 화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은 지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치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학식 이런 것들은 또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는 지식이 되는 거고 화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수화 그리고 이 수화를 조절하는 토, 이 세 가지가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잘못되려면, 그렇죠? 화가 잘못되려면은 이렇게 토에 의해서 잘못될 수 있고, 토가 너무 높아서 잘못될 수가 있고, 또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수가 너무 많아서 잘못될 수가 있다. 또 이제 토가 없거나, 그렇죠? 토가 없거나, 이제 그래서 또 한여름에, 그렇죠? 또 땡빛이 뜨거운데, 뜨거운 한여름에는 또 산이 그늘이 되어줘야 되는데 토가 없어서 그냥 햇빛이 그냥 그대로 다 이렇게 받아서 나무가 이렇게 타서 이렇게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토가 높아서도 문제, 토가 없어서도 문제. 그래서 항상
수하라고 하는 거는 이 토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수도 마찬가지로 토가 없으면은 수가 토가 없으면 배합이 되지 않으면 나무를 키우는 옥토라고 하는 환경이 되어주지를 못하죠. 혹은 수가 너무 많으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알아도 쓸데없는 것들, 잘못되는 것들만 많이 아는 거예요. 수가 많다는 거는 그렇죠? 토보다 수가 많다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될, 몰라도 될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토는 병화를 가려서 목을 키우게도 하고 키우지 못하게도 하고 목의 성장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났으니까 자라는 과정이니까 사람으로 보면은 어떤 일의 중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일의 중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해 나가는 과정 내에서 발생되는 일들이죠. 토가 높아서 낮아서 나무가 죽었다. 일을 하는 과정 내에 이렇게 잘못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가 지나쳐서 수가 너무 많아서 목이 잘못되는 것은 천간에 임수가 왕하거나 그렇죠? 또 개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그렇죠? 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물의 양이 많은 것은 임수를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습하고 그렇죠? 습해서 안개처럼 막 이렇게 습하게 만들거나 끈끈하게 만드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막 지나치게 이렇게 춥거나 그렇죠? 온도를 낮추거나 습하거나 하는 거는 개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것은 임수가 하는 것이고 그렇죠? 습하거나 온도를 낮추거나 하는 것은 개수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수가 그렇죠? 개수가 적당하지 않고 많게 되면은 지나치게 습해서 온도까지 낮추게 되니까 습해서 크지 못하게 하거나 온도가 너무 내려가서 얼어서 죽게 하거나 이렇게 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금목이 되어서 이렇게 뿌리를 썩게 하거나 가지를 말라서 크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금금목이라고 하는 상극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경금이 하는 일이 아니고 신금이 하는 일이에요. 신금이 뿌리를 썩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지의 유금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가지를 잘라서 크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신금이 하는 거예요. 신금이 하는 거예요. 가지를 잘라서 이제 이렇게 못 쓰게 한다. 혹은 뭐예요? 유금의 감목을 또 잘라서 뿌리를 못 쓰게 한다. 이렇게 가지를 잘라서 못 쓰게 한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하고요. 그냥 이제 목이라고 합시다. 지금은 초급 단계니까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목, 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저렇게 이제 이렇게 이거 금금목의 모습이죠. 금금목의 모습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상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상극에도 이름이 있어요. 여기에도 옥토라고 있었고 여기에서도 발생이라고 했듯이 여기에도 이제 이름이 있어요. 금금목이다라면은 이렇게 절지라고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절지라고 하고요. 감벌이라고 하죠.
간벌자 사이 간자, 가지 지자에 자를 절자죠. 그래서 절지와 간벌이 금극목인데, 절지라고 하는 것과 절지를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세요. 가지를 잘라서 가지를 정리를 해서 옆에 가지들을 더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게 이제 해준다라고 하는 게 간목의 춘절이고요. 이렇게 간벌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이를 넓혀주는 거죠. 간목의 사이를 넓혀줘서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성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이식이라고 그러죠. 이식시켜서 사이를 넓혀줘서, 우리가 모자리에 모판에 모씨를 많이 이렇게 심었다가 그게 나중에 모가 자라고 나면은 논에다가 다시 모심기를 해서 간격을 넓혀주죠. 자라기 좋게. 이걸 이제 이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벌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너무 가지가 무성해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은 거는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 사이를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기 좋게 이렇게 잘라주는 것은 이제 절지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금이 하는 일인데, 신금이 하는 게 있고 이제 경금이 하는 게 있어요. 경금이 하는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경금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크고 있는 나무가 더 잘 크게 하기 위해서 옆가지를 쳐주는 것과 같다면, 신금이 하는 일은 그 가지를 잘라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금극목으로 해서 가지를 잘라낸다 그러면, 내가 회사가 더 알차게 튼튼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잘라냈어요. 부서를 통폐합하고 직원을 줄였어요. 이거는 내가 회사가 더 튼튼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 낭비적인 요소를 잘라내는 것은 경금으로 금극목을 한 것과 같다면, 신금으로다가 절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를 잘랐다는 것은 내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내기 위해서, 지점을 하나를 더 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령 이제 내가 개인이었을 때는 이렇게 금극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도라고 해서, 그렇죠? 이도라고 해서 직업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다른 직업으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생님을 하다가 이번에 그만두고 사업을 하러 간다든가,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도가 되는 거예요. 이도를 하러 간다. 직업의 변화가 된다. 인간관계에서는 뭐예요? 배신과 배반이 일어나는 거죠. 가지가 잘라졌어요. 자르는 곳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해서 기업이 좀 더 미래에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필요 없는 인원을 구조조정했어요. 기업에서는 마땅히 할 거를 했죠. 잘려져 나가는 목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30년 동안 내가 성실하게 봉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절지가 돼서 잘려나간 거예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회사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되죠. 배반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배신을 한 건가요? 구조조정을 한 건가요? 그거는 이제 생각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잘려져 나가는 것도 그냥 대책 없이 잘려져 나가는 경우는 배신을 당한 건데, 가령 이제 내가 이렇게 목도 수가 있다거나 화가 있었을 때는 그 다음에 내가 더 잘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수화가 없으면은 거기에서 그 목은 죽은 목이 되어버려서 미래가 없지만 수가 있어서 다시 전공을 새롭게 제2의 직업을 갖는다거나, 화가 있어서 다른 회사에 옮겨서 더 크게 이렇게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원인은 이렇게 금극목, 절지와 간벌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절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무 이렇게 가지가 무성해가지고, 가지가 무성해서 땅을 덮으니, 그렇죠? 땅을 덮으니 그 땅이 음습하게 되어서, 음습하게 되었으니까 그 땅이 어떻게 썩는 거죠. 너무 이렇게 햇빛이, 나무 가지가 너무 막 빡빡하게 있어서 햇빛이 못 들어오고 하니까 그 밑에는 이렇게 음습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는 목에게 장소적인 역할을 하니까 토인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가지로다가 토를 덮으니까 결국은 이제 금이 이제 그거를 잘라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금이 없어서 그 절지를 하지를 못하면은 이제 땅이 이제 이렇게 덮어져 버리죠. 그래서 해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는 밀폐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밀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공개된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수도 많다, 수도 많다라고 해서 그러면 음습까지 하다, 음습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늘음자를 써요. 그늘음자 해서 이제 음습해지면은 거기는 음행의 장소, 음행의 장소, 밀폐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비공개된 장소이지만, 비공개된 장소이지만 기물을 다루거나, 그러니까 기밀 문서를 다루거나 1급 비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비밀을 다루는 공적인 기관도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새어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 영창을 가야 되는 이런 어떤 음행의 장소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금이 이렇게 목이 무성한데, 그렇죠? 목이 무성한데 금이 없다는 거는 이건 1급 비밀 장소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수까지 많아갖고 음습해졌다 그러면 그 장소는 이렇게 음습한, 뭔가 음모가 흐르고 뭔가 나쁜 일이 행해지는 비밀 장소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알면은 안 되는 비밀 장소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목만 무성한 것이냐, 그 땅에 수까지 있어서 음행의 장소로 바뀔 것이냐, 혹은 이제 또 공적인 것이냐, 사적인 것이냐. 음습하면은 사적인 거죠. 음습이라는 것은 수가, 나무로도 햇빛이 가렸는데 거기 수까지 있으면 거기는 이렇게 음습한 사적인 공간이 된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다고 당신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신 이렇게 이런 사람이네 이러면은 곤란해요. 그러면 안 되고, 또 이렇게 보면은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도, 그렇죠? 비밀이 있죠. 그런데 그걸 보고 당신 이렇게 운영이 행실이 안 좋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통이 나죠. 들통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신금이 와서 이제 이렇게 절지를 이제 없던, 사지에 없던 게 이제 운에서 신금이 와서 탁 절지를 하면 들통이 나게 돼요. 근데 경금이 와서 탁 절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통은 신금에서 나고, 이제 공개는 경금이 하는 거죠. 그래서 들통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가지가 이렇게 부러졌을 때고, 공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식이나, 그렇죠? 간벌을 했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이 높으면은 해를 가리니까 목이 또 더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부상조라고 해서, 사람 간에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살아가거나 동업을 한다거나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한다거나 상부상조를 한다거나 하는데, 거기서는 뭐 이렇게 상표를 빌려다가 쓰는 상부상조도 있고요. 이렇게 공간 이동적인 상부상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동업을 하는 형태도 있고요.
대리점을 차리듯이 특허나 상표를 이렇게 빌려 쓰는 게 있고요. 장소 이동형적인 상부상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세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백화점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장소적인 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브랜드라든가 상표를 차용하는 거는 요것도 이제 어떤 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점이 있는 건데, 무토가 이렇게 높아서 해를 가린다라는 것은 이렇게 간목을 이제 이렇게 차용을 했었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렇죠? 이렇게 내 사주에 있는 거 말고 다른 간목을 하나 빌려다 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 상표 차용이냐, 장소 이동이냐, 대인관계를 이용한 파트너십이냐, 이걸 또 우리가 오행해서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냥 무토가 높아서 해를 가렸으니 간목을 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냥 말아버리면 안 돼요. 간목이 용이니까 이때부터 좋아집니다 그러고 말아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용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신금으로다가 하게 되면 간목을 용하는데 신금으로 하게 되면 가지가 또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장소를 이동해야 되죠. 장소를 이동해야 되고, 경금으로 하게 되면 가지를 잘라 가지고 또 햇빛을 들게 해야 되잖아요. 이식을 해서 햇빛을 들게 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또 뭐냐 그러면 상표를 사용하거나 특허를 빌려 쓰거나 요런 이제 협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인관계라고 하는 거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으니 옆에 있는 간목이 아니라 내한테 원조를 하기 위해서, 원조를 해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귀인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귀인과 같은 간목이 되려면 이제 내 사주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을목이 있어요. 을목이. 그렇죠? 봄이 되면은 줄기가 막 이렇게 나오죠. 줄기가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내가 을목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신금이 있으면 장소 이동형이다. 경금이 있으면 브랜드 차용이라든지 상표 차용을 해서 써라. 을목이 있으면 이번에 간목과 동업을 하세요. 서로 상부상조를 하세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간목은 그리고 나서 이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환경 적응력이 있잖아요. 간목은 가장 이렇게 독특하고 적응력이 매우 빨라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목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의지 때문에,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다면은 간목은 환경 적응을 하지 않아요. 포기를 하지 않는 그 의지가 자기가 정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만, 그거에 대해서만 적응력이 빠른 것이고, 그거 이외에는 행동이나 생각하는 거는 자꾸 변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나쁜 말로 얘기하면 간목은 미끼에도 약하다. 미끼를 주면 반드시 물 것이다. 자기가 정한 목표로 가기 위해서 행동이 약하니까 미끼에도 약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를 잘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그 사기가 뭐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해주면 그냥 넘어와요. 대회에 보면 간목이니까 지위 상승적인 방법을, 그렇죠? 지위 상승적인 방법을 미끼로다가 탁 던지면 바로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간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생긴 모양 자체가 이렇게 뿌리에서, 땅의 뿌리에서 위로 이렇게 상승하는 게 이제 목표잖아요. 그 상승하는 그 목표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렇게 지위 상승적인 방법을
미끼로다가 던지면은 되는 거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이 간목은 온갖 방법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온갖 방법을 다 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간목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시간이 단축이 될 것이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할 거냐, 오래 해먹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인가. 또 이제 여기서도 또 이제 뭔가를 또 정해야 돼, 방법을 정해야 돼. 목표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쓸 것인가, 아니면 그 목표에 도달한 것을 오래 써먹기 위해서 할 것인가. 뭘 하나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간목이 이 모양은 원래 보면은 조금 밑에 있는 거죠.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휘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굴곡지게, 그렇죠? 굴곡지게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목표를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죠? 이루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간목이 반듯하게 크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는 인생을 공부하는 거지, 이렇게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니까 반듯하게 가는 목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반듯하게 가는 나무가 많고 많은 나무가 똑같이 생긴 나무들이 있나요? 없어요. 전부 다 목적은 같지만은 다 하나같이 도달하는 모양은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면 그 돌아가는, 똑바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 금이 너무 완강하면은 이렇게 뿌리나 가지가 상하게 되어 있어요. 뿌리가 상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봄이니까 나무가 이렇게 줄기가 목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봄에 뿌리가 상하는 것이고, 가지가 상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름에 있어요. 그래서 봄에는 뿌리가 상하고 여름에는 가지가 상하니, 봄에 뿌리가 상한다는 것은 지식 습득에 대한 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성장 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습득 장애와 성장 장애의 이제 차이가 이제 뿌리를 상하게 하느냐, 가지를 상하게 하느냐 있어요. 처음부터 장애가 되느냐, 중도의 장애가 되느냐를 나누는 것도 되죠. 그렇죠? 봄에 지식 습득의 장애는 뿌리가 상한 장애니까 이거는 처음에, 그렇죠? 처음에 잘못되는 장애지만, 여름에 생기는 장애는 중도에서 생기는 장애잖아요. 이거는 가지가 상한 거예요. 이때는 반드시 이렇게 금으로다가, 그렇죠? 금으로다가 순환을 시켜서 장애를 해결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유용지신이라고 부르죠. 유용지신. 흔히 용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유용지신이라고 하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 유용지신은 사주에 있으면 그 방법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사주에 없으면은 그 방법이 나에게 없으니까 타인의 힘을 빌리거나 내가 협조를 받아서 하거나 내가 아예 포기를 하고 그 일은 하지 말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화로서 막는 방법이 있어요. 화로서 막으면은 이렇게 더 알찬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죠. 이렇게 봄에 이렇게 술을 가지고 물로서 수로서, 그렇죠? 금을 이제 순환을 시켜요. 순환을 시켜요. 금생수를 한다는 얘기세요. 시키려면 이제 공부를 해야죠. 봄에는 항상 지식 습득을 해야죠. 여름에는 이제 화로다가 금을 막으면
화로다가 금을 막으면은 가지를 상하게 하는 것을 화로다가 막으면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돼요. 성장을 방해하는 가지를 건드는 거는 화로 막고, 그렇죠? 뿌리를 건드는 거는 수로 막고, 그렇게 합니다. 수로다가 금을 막는 방법과 화로서 금을 막는 방법.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화로 막고, 지식 습득을 방해하는 것은 수로 막는다. 두 개가 다 금이 유용지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또 퍼지게 하는 것이 이렇게 나무를 아까 오르다 퍼지다 하잖아요. 퍼지게 하는 것이 바로 또 화의 작용이죠. 화의 작용인데, 토가 너무 높아서 태양을 가리면은 이렇게 가지가 퍼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성장이 잘 되지 않잖아요. 토가 너무 높아, 그렇죠? 해를 가리면 성장이 이렇게 잘 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가 뒤처지게 돼요. 이런 모습들은 마치 중학교 1학년까지는 내가 1등을 했었는데 대학교 가서부터 꼴찌가 된다거나, 시골에서 수제 소리를 들었었는데 서울 가가지고는 그냥 중하로 내려가서 빌빌거리거나, 이런 것들은 뭐냐 그러면 토가 큰 방해 요소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러려 그러면은 또 다른 간목으로다가 협력 관계를 맺어서 왕성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를, 다른 간목을 하나를 더 얻어서, 그렇죠? 이제 햇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햇빛을 본 게 아니라 햇빛을 본 간목이 나와 동반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햇빛을 본 간목이 필요한 거예요. 토가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가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름을 얘기하는 거죠. 여름을. 수가 지나쳐가지고, 그죠? 수가 지나쳐서 또 장애가 발생을 하는데, 근데 이게 수가 지나쳐서 장애가 발생하는 건 봄에 일어나는 일이죠. 수가 적당하면은 지식이 되는데,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은, 지나치게 많으면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그렇죠? 정신 지식이 아니고, 지식도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있고, 이렇게 정신 지식이 있어요. 지식을 배웠을 때 이렇게 내 정신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 있고, 내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는 지식이 있죠. 그런 거는 잘못된 지식이나, 그렇죠, 그릇된 상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이 나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쁜 습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몸을 이렇게 올바른 정신과 교육으로다가 숙달시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지식, 이렇게 그릇된 상식을 가지고 나를 습관을 시키니까, 이럴 때 이제 토로다가 물을 막아줘야만이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게 돼요. 이럴 때는 토가 유용지신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올바르게 해도 이미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장애가, 이게 성장장애거든요. 성장의 장애가 발생을 해요. 한번 이렇게 잘못된 거는, 몸이 잘못된 것은, 몸이 아프거나 그런 거는 고치기가 쉬운데, 정신이 한번 잘못되면은 고치기가 쉽지를 않아요. 마음이나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가르치는 스승이 위대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수가 지나친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 장애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춘절부터 이제 또 간목의 어떤 그 배합에 대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